오늘은 빠르게 집값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매주 집값의 시세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집값의 시세를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야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번 주 KB 시세인데요. 이번 주 역시 상승하는 지역들이 꽤 있고 하락하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계속 하락만 하던 세종이 지금 상승률 1위로 돌아섰거든요. 거의 2년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만 하기도 하죠. 세종에 이어서 과천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송파가 좀 상승이 강했었는데 송파가 의외로 상승 순위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하락하는 지역은 울산, 광양, 인천, 일산, 광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중심 지역들을 상대로는 조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중심 지역이 아닌 좀 비인기 지역에서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분명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그럼 가격은 반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국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번 주에 0.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보다 하락폭이 조금 커졌고요. 서울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0.08% 하락. 저번 주에는 하락률이 그래도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락률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과 전국이 저번 주보다 하락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계속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얀색으로 조금 상승이 약간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집값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누가 삽니다. 그리고 집값이 조금 올라가도 사죠. 근데 다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살까요? 안 삽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구간은 이렇게 저렴한 구간이고 이 정도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집값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사려는 사람들이 에이 내가 저 가격에도 안 샀는데 이 가격을 돈을 주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장이 아닌 이상은 일부 지역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반등이 이어지기가 좀 생각보다는 어렵죠.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4% 하락, 저번 주랑 비슷한 하락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약간 세종이 상승이 조금 강하게 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세종이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5주째는 상승이 좀 강하게 온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 시절보다는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는 수요자가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다 이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내려오면 사겠다 이런 거죠. 다시 올라가면 안 사겠다, 내려오면 사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지수도 봐야 된다 그랬죠. 전세지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지금 전세를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0.05% 하락, 저번 주랑 하락폭이 똑같습니다. 서울은 0.05% 하락, 저번 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죠. 그래서 보니까 전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매매랑 전세랑 같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늘 체크하는 이제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 있죠.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29.8, 저번 주가 29.4였죠.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수자가 더 늘어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마포, 송파 이런 것들이 집값이 올랐었죠. 그 말은 매수자가 조금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실제로 수치가 늘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8, 저번 주에는 35.9,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늘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매매 거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9, 저번 주에는 11.2였죠. 그 전주에는 12.1이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국적으로 이제 호가가 올라간 지역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가니까 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12.5, 저번 주에는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까 봤듯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주로 서울이나 뭐 그런 인기 지역들에 몰려 있고,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조금 있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눈여겨보고 있냐면 바로 서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서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고요. 제가 쓴 부동산 비법서 2 인생을 바꾸는 순간에도 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이 오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언제쯤 오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 부동산 비법서 2가 8월 15일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같이 신청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량이 여러분들이 사전 신청하신 수량만큼만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부동산 비법서도 그러고 주식 비법서도 그러고 이제 사전 신청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며칠 안에 품절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8월 15일 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